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상민 PD는 네. 이 뭡니까? 뭐예요? 네. 이게 이 핑크색. 네, 귀엽지 않습니까? 예. 네. 딴소리 할 뻔했습니다. 국민 귀엽습니다. 여러분들과 예.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본인이 선물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입니까? 아닐는지.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예. 네, 그냥 새로운 걸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네. 아주 귀엽습니다. 예. 화사하다. 감사합니다. 예, 이 나이 때 이거 해야죠. 네. 이 나이 때라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 넥타이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네. 핑크색을 하면서 오늘 또 어떤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 후반부 이번 주면 막 거의 종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또 정치권 여론전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진실 공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7차, 8차, 특히 7차에서는 이상민, 신원식 전 실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잠깐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김용현이라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네. 비상계엄에 가장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국무위원 중에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윤석열 공소장을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코너 들어오기 전에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110쪽인데 그걸 다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다 읽지 못했고 예. 이상민 부분만 좀 보니까 좋습니다. 예. 예. 4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 이게 이제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시간하고 장소하고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다 돼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이제 결국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지시를 이행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면 네. 포고령 2호에 봤을 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손당을 네. 금한다. 이것을 그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이행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개헌법과 관련돼서 가장 강력하게 동의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국회 나와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 발언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국답 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하루 종일 반복했기 예. 때문에 과연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측, 그러니까 좀 피청구인 쪽에 유리한 증언만을 늘어놓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뭐랄까 가까운 공범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입에 가장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사실 뭐 신원식 실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냐 이게 중요할 텐데 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또 추가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말씀해 보세요. 인원이라고 하죠. 제가 언제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까? 그 참 인원 말 그렇게 많이 쓰셨으면서도 거기서 또 아니라고. 당신이 사람이야? 예? 예? 유인원? 제가 인원입니까? 제가 언제 인원이란 말을 썼나요? 그런 기억이 없고. 어쨌든 그 인원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거는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니까. 계속 쓰시면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한 3번 쓰지만요. 인원이라고 하죠.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표현 엄청 너무 쓰시는데요? 쓰시는 것 같은데요. 유인원 닮았어요. 그거- 잠깐만 이분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헌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수사 기록을 불법 취득을 하고 이거 오염된 증언과 메모가 얼마나 가득해요. 잘 알고 있구만 우리 김 의원밖에 없어요. 오늘 그거 만나러 온다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에요? 침 다 튀기는구만. 그 앞으로 진행해 주세요. 김기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오염된 성대모사를 하고 있어요. 오염된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오늘도 접견도 가신다고 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 이제 변론기일에서 막 이번에는 상관이 사무총장도 나오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이유로 저는 이거 자체도
그냥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자, 어떤 부분,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던 변론기일 중에 네. 가장 핵심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윤석열이라는 피청구인 입에서 계엄 사태에 자신이 어떤 직접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네. 어떤 것을 인정한 내용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자백을 해버렸던 내용이 요 얘기예요. 선관위에 계엄군 보냈다. 군투입 내가 했다. 내가 지시했다. 이걸 갑자기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의견이 어떤가 네. 이걸 들어봐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의 그 서울대법대 동기이고 음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국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분 실제로 뭐 사무총장님.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법적으로 과거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판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답답함 아닐까요? 서울대법대의 동기인 나의 친구 윤석열이 나의 동기 윤석열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에 왜 대한 이랬냐? 어떤 그런 분노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재에서 했던 진술들을 보면은 선관위가 실제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지시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거다. 예. 이렇게 진술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김용빈 중앙선관위 이 사무총장이 실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 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거의 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뭐 실제 뭐 그렇게 뭐 곽종건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나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가 이제 사실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맞습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내용이었다 보니까 근데 다만 피청구인 쪽에서는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큰 얼개는 변화하지 않는데 이 중앙선관위 쪽에 나오는 이 표현들의 차이, 국회에서 나왔던 진술의 차이, 이 표현 하나에 또 문제를 삼아서 왜 네. 진술이 또 달라지느냐. 그렇죠. 큰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지적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과거에 변호인 측에서 좀 도를 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딱 말을 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사실 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자, 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선생님이- 갑자기 김성태 의원까지 바로바로 나오시네.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 중요합니까? 이게 빨리 이제 정리가 돼서 예. 정말 국민들이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여당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독사스럽고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뭔 소리를 하시는지. 왜 웃어요? 아니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이대로 안 된다. 예. 이 대통령께서 달빛 그림자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당의 그 대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지층에 호소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뭘 됩니까? 아니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지지층에 그렇게 호소하면 안 된다. 네. 전체 국민들 바라보고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그럼 호소를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윤석열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되죠? 저에게도 호소하지 마십시오. 박 선생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변론기일이 7차, 8차 13일이면 정해진 시점입니다.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 헌법재판소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이 될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은 네. 뭐 이번 주가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저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저는 한 번 정도 다음 주 화요일이나 뭐 목요일이나 한두 번 정도 아. 더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 목요일 열리다 보니까 네. 아마 헌법재판관 쪽에서 변론기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일단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론기일이 마무리가 되려면은 최후 변론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대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요. 차원에서는 변론기일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쪽에 증인 채택이 현재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 추가 기일 연장에 대한 가능성 언론들은 좀 높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장외 여론전이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죠. 안국역 주변이 네. 시끌시끌한 것도 감안을 해본다면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네. 지금 심지어 인권위까지 이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명분을 또 피청구인 쪽에 방어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고 나서 63일 이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마 넘겨서 평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아하. 뭐 그렇게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홍준표입니다. 말씀해 예. 보세요. 예.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은 이 추운 겨울날에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가다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탄핵 그 집회에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래 안 나오셨던데. 안 나오셨대요, 아니 동대구역. 경북도지사는 직을 걸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노노노 가면 또 무구연대에서 대선 못 나가게 하려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걸어버리죠. 그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러면 뭐 왜 같은 갔습니까? 공직자인데 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거기하고 내가 비교하나? 급이 다른데. 그래서 급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빨리 풀어주고 네.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데 빨리 풀어줘야죠. 아,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고. 영남고 학교 얘기를 자꾸 왜 하시? 선후배 사이에서 빨리 편들어야지. 편을 왜 듭니까? 그래서 구속영장부터 무효입니다. 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잖아. 아직도 그 얘기입니까? 그 수사처는 모두 무효인기라. 그래 봅니다. 아유. 근데 이제 법률가이신데 너무 그 이제 법치주의와 이 헌법의 질서를 우리 홍준표 시장님까지 이렇게 부정하시면은 노노 일반인 나중에 대선 경선 일반인은 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법 절차에도 맞지가 않고 도리에 맞지가 않다. 네. 빨리 윤 대통령을 풀어줘라. 이게 내 입장. 아니 제가 예상하건데 우리 홍 시장님은 나중에 대선 경선 나가시면 입장 또 바꾸실 거잖아요. 방자하게 네.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꾸실 것 자, 같은데. 지금처럼 공태적 균형 감각.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뭐 좀 전에 김기현 의원도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윤석열 옹호하는 뭐 내용의 얘기 아니면 접견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윤석열은 제 생각이 개인적 생각인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옥중에 있을 때 술도 안 마시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 예. 변호사들을 66번이나 계속 만나고 만났다고 그러고 옥중에서 더 바쁘다. 이런 느낌도 뭐 드네요. 외부인 접견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7번을 만나서 총 70회를 만났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다 변호인 접견이라고 부정은 했습니다만 네. 황제 접견 아니라고. 음흠.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그 이제 유명 인사들 특히 이제 우리가 알만한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수감됐을 때 얼마나 접견을 많이 이어갔는가를 보자면 그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다 돈 아닙니까 변호사님? 돈이죠, 돈. 그죠? 다 돈이죠. 부를 때마다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네. 거 보면 어쨌든 뭐 황제의 면회, 뭐 접견이라는 표현보다 황제 면회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횟수의 접견을 내지는 면회를 하는 걸 봤을 땐 정말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바쁜 것 같고 지각 출근, 늑장 출근, 심지어 가짜 출근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이 훨씬 더 바쁜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사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이 생각이 좀 생각도 들고 듭니다. 이거 저기 아까 김기현 전 대표도 나오셨었고 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윤석열 접견을 간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개인 차원 접견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당 전체가 간다. 그냥 간다고 뭐 가요 가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 몸이다. 예, 그 선택한 거잖아요. 아 저는 그 이해가 안 자꾸 왜 뭐 개인 차원이냐 당 차원 이런 얘기 하고 그냥 그 윤석열 내란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흔한 예로 예. 우리 막 그저 우리 정부에서 일본 쪽에 그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복납하러 가면 다 네. 그 논란될까봐 개인 차원의 네. 방문이고 뭐 신사 방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기 얘기했을 때 평가를 뭔가 좀 의미를 좀 축소했을 때 국내에서 평가할 때는 그게 어떻게 개인 차원의 접견이야 이런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 개인 차원의 접견이라는 게 이게 순 말도 안 되는 핑계지. 어떤 국민이 전직 대표들 혹은 지도부의 방문, 뭐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개인 차원의 접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사실 뭐 당 지도부가 맞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는 그런 개개인의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는 것조차도 개인 차원의 접견이 아닌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네? 장관 나왔네요.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아유. 예. 국무위원으로 국적이 어디요? 국적이요. 그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흠. 저도 방문하겠습니다. 갑니까? 저도 방문해야죠. 아, 안녕하십니까. 여길 방문했죠?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문수가 닦았습니다. 예. 나 눈물이 납니다. 아, 진작에 좀 찾아오지. 그렇습니까? 우리 엠비님 국적이 어디요? 뭐, 국적이 뭡니까, 진짜? 한국이죠. 도대체 뭐 하십니까, 두 분? 네,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건 알죠. 그렇습니다. 진행해 주이소. 합니까? 두 분 만났는데 진짜 우리들은 별로 안 친해요. 관찰한 거 아는데 요새 의미를 좀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만남을. 친이계니까 모인 거예요. 친이계니까. 둘이 친이계 맞나? 친이계니까 국적이 어디요? 나 국적이 뭐 왜 한국에 친이계를 부정합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래? 그래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 보면 정치의 계절이 이제 도래할 것 같긴 한데 네.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대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장관이 MB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 이거는 자체는 뭔가 출마의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과거 보도를 보면 SBS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일단 답장을 하트로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네. 대선 출마 의사 있습니까 했더니 답장을 하트로 보냈대요. 네. 하트가 문제입니까? 하트가 국적이 어디요? 하트가 국적이 하트는 내 됐습니까? 마음속에 심장이 저자. 국적이 어디요? 하트비트. 뭔 소리입니까? 왜 김문수 개그를 부정합니까? 개그가 아니에요. 그거가 관등성명 대봐요. 관등성 박지훈 소령.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저한테 관심이 갔는데 네. 하트 이후에 하트 이전 이후까지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어간이었는데 자신이 김문수 장관의 공식 워딩입니다. 네. 자신이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계엄을 반대했을 거다. 아.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 후에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뭘까? 음흠.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그 본회의장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제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내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네. 요거는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 중도 무당층에게 좀 뭔가 이 어떤 지지를 노리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워딩이라고 봐서 처음에는 건강이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대부분 이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자신이 대선 출마에 대한 큰 욕심이 없다라는 전언도 있었다라고 전 전에 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하트가 나오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반대를 했을 거라는 워딩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만난 걸 보면 김문수 장관이 대선 국민의힘 주자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매우 높다.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에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매우 궁금해지고 매우 있습니다. 궁금해서 오세훈 시장님. 아름다운 서울에서 제가 서울시장입니다. 알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굉장히 야지를 놓고 있는데요. 야지라니요. 야지란 말을 쓰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회자가 그렇게 반일적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 왜 않습니다. 그러세요? 한미일 외교가 이른바 윤석열 외교, 왼수결 외교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계엄은 반대하지만 외교 안보 노선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옥신각신하면서 뭘 했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할 말 없으면 노래 부르시네요. 서울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현지인가요? 아닙니다. 김동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김동연식으로.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엔 찬성하면서 또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요크를 딱 하는. 늘 이제 오세훈 맥락 시장님 딱 맞아요. 오세훈 사실, 시장님다운 예. 화법입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니. 사안을 다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명태균 그거는 제가 관련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입장이 뭐 알죠. 근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도 우리 지금 현명하시고 또 자애로우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네요.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한강으로 따라 나오세요 다.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을 자신 스스로 높다라고 점치는 이유가 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럴 텐데 지금 아까 나왔던 그렇죠. 홍준표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이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좀 보시죠. 헌재에서 그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오늘 변론 진행이 되는데 일단 최상무 권한대행이 또 어떻게 또 할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받을지 말지 또 오늘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 내용을 네.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사람들이 있을까? 전혀 앞으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이미 어제 JTBC 보도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공문이 나왔어요. 이제 여야 합의로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할 것이다. 서로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의미의 공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여야 합의를 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미 절차상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라는 그 어떤 히스토리가 담긴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보도는 또 다르거든요. 국민의힘의 공문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의 마은혁 공문이에요? 이름까지 담겨 있는 네.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거는 뭐 아주 가까운 시기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고 결론이 있다는 날 생각이 것이다. 들고 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간단하게 대해서 헌법에 구조 딱 적혀 있어요. 110 조문은 제가 까먹었는데 이거를 뭐 110조인가 그렇 있습니다. 이거를 더 예. 언급하거나 강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명문보다 이것을 막아내기가 제일 어려울 것 어려울 같고 것이다.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그 내란 특위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습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네. 때 가령 이제 비상계엄 문건을 뭐 가로로 접었네, 세로로 접었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못한 것을 보면 지금 계속 지금 국회로부터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못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가 더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 한마디 하고 나오셨네요. 가겠습니다. 예, 한마디 하십시오. 윤석열 그 사람을 발탁한 그날을 후회합니다. 예. 좀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요. 말렸는데 그때 제가 이 사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 해서 좀 불편했지만 내정했죠. 그래서 이런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크고 자기가 좀 송구하다 이런 말씀 분명히 이거 드립니다. 진짜 했습니까 이 말? 했단 말입니다. 한겨레 쪽하고 했군요. 깜짝 인터뷰를 한 것 뉴스 좀 같아요. 보세요. 뉴스. 아니 뉴스 깜짝 놀랐어요. 작전 전화 왔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저기 문 전 대통령님 현실 정치에는 잘 개입을 안 하실 것 같더니만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할 만한 말씀들을 이번에 많이 하신 것 많이 같은데요. 하셨던 좀 잊어주세요. 예. 아니, 근데 쳐주고 싶습니다. 아니 잊어달라고 또 하시면 문재인입니까? 아니 잊어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또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힘 치고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로. 웃지는 마시고요. 예. 근데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기존에 박 씨가 혹시 박근혜 박 씨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잘한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저기 인터뷰 있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었네요. 인터뷰를 하셨군요. 후회를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